김정은 위원장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걸까요? 3년 만에 중국 관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오랜 우박인 우간다가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북중 농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중국 관련 외부 활동에 나선 건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제 8월 달에 리우 올림픽이 열리는데 중국 올림픽 농구 대표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소백수 팀과 농구 경기를 했었는데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 농구 경기를 직접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오전에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그 농구 경기에는 최용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그리고 또 김여정,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선동부 부부장 등이 같이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도부 중에 가장 어떤 핵심적인 인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국과 농구 경기를 했었는데요. 3전 3승으로 이제 북한 팀이 모두 이겼다 이렇게 지금 북한 언론들은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소백수 팀이라고 하는 이 명칭 자체가 좀 생소한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소백수 골이라는 것은 백두산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밀령이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 지리 가운데 상당히 좀 유명한 또는 의미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로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우리 국군체육부대인 상무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가대표는 아니어도 국가대표에 준하는 그러한 북한이 자랑하는 이 팀인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처럼 좋은 경기 성과를 거둬서 김정은 위원장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중국 이 두 나라의 체육인들이 두터운 친선의 감정을 안고서 아주 멋들어진 경기 동작들로 이제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이렇게 또 치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과 이 국가대표 팀을 불러서 직접 경기를 하고 이 자리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참석을 해서 좀 네. 긍정적인 발언들을 내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북중 관계의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닌가, 신호탄이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중국 관련 외부 활동에 나서기도 했고 핵심 인물도 다 참석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첫 행선지가 바로 농구장이었거든요. 김정은은 상당히 농구광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곳을 선택한 거지 아니면 어떤 의도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김정은이 이제 사실 이제 지난 그 작년 10월 달이죠.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 때 중국의 그 류인산 상무위원을 이제 만났기 때문에 고위급 인사들은 이제 한 8개월 전에 만났고 행사로는 이제 3년 전에 당시에 우리 6.25 전쟁 때 참전했다 숨진 네. 중국 군을 위로하는 거기 이제 참석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인데 뭐 아무대로 뭐 좀 조금은 북중 관계에 대한 김정은의 좀 의지가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또 수행한 인사 중에 이제 최룡해가 같이 수행을 했는데 이 최룡해가 사실 그동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중국과의 어떤 교섭에서 계속 맞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인 전승절 때로 이제 최룡해가 중국의 특사단으로 갔고 네. 그리고 2013년도 3차 핵실험 이후에 당시 갓 시작된 시진핑을 처음 만난 북한의 최고 고위급 인사가 역시 최룡해였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아마 지난 그 당대회 때 김정은이 이제 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에 대해 가지고 시진핑이 당 총서기로서 네. 축조를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어떤 분위기 진작 속에서 뭔가 좀 북중 간에 조금은 좀 어떤 서로 좀 탐색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급작스럽게 북중 관계가 뭐 좀 진전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네. 지금은 상대방에 대한 일종의 조금은 좀 분위기 탐색 측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뭐 감복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뭐 그 정도의 어떤 중국에 대한 관심이 이번 그 행사 참석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문 기자 어떻습니까? 비슷한 해석들이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 농구 경기를 통해서 중국 팀의 국가대표들을 불러서 경기를 했다는 데는 좀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김정은의 이모인 고영숙이 이제 미국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관심 있는 부분은 그 스위스 유학 중에 네. 일단 여러 가지 뭐 성격이 급하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 농구에 빠져들었다는 그런 그 관련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린 그 김정은
김정은이 농구공을 안고 잠까지 잤다. 그만큼 농구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았고요. 실제 집권한 이후에 미국 프로농구의 데니스 로드만을 북한으로 직접 여러 차례 그랬죠. 초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친선 경기를 했고요.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조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북한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 하면은 이제 리명훈,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데요. 2m 34cm로 이 리명훈과 직접 팀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도 경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본인이 비중을 두고 또 좋아하고 이런 의미를 두는 이 농구 경기를 가지고 중국 측과 이런 친선 경기를 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측에 네. 주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떤 북중 간의 관계 개선의 메시지에 무게를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보면 북한이 최근에 중국보다는 러시아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중국의 관계 개선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네, 일단 뭐 관계 개선 메시지다라고 또 우리가 너무 또 성급히 또 학대 해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뭔가 좀 분위기를 네.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가 유에 대한 보도가 오늘이죠. 그 미국 내 그 보신이라고 하는 저 중화권 매체가 네. 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게 확인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북한이 뭐 5차 핵실험을 자제하는 대가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식량을 지원해줬다 이런 그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직 그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그 북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상당히 관계 변화를 양국이 지금 서로 모색하고 있다. 또 상당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좀 얘기가 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점에서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가장 급한 것이 시진핑을 만나는 거죠. 더구나 이제 7차 당대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의 어떤 권력을 이제 확고하게 국내적으로 이제 굳힌 상황 속에서 대외적 행보를 여는 것이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인데 그 열쇠는 역시 시진핑을 언제 만났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뭐 그런 분위기에 아마 대외 관계의 어떤 그 모든 힘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역시 지금 이제 북핵 문제 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충족되어지려 그러면은 역시 이제 그 비핵화가 관련되어진 북한이 어떤 좀 진전되어진 내용이 나와야만이 그래도 북한이 원하고자 하는 뭐 북중 정상회담, 네. 시진핑을 만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은 좀 뭔가 제가 봐가지고는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좀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도 지금 그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좀 유화 국면으로 좀 이렇게 하는데 중국이 좀 역할을 해달라 뭐 그런 좀 말로 표현하지 않는 그런 좀 메시지도 북한이 좀 한편으로 좀 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김정은의 빠른 시일 내에 방중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뭐 이번에 농구장에 함께한 최룡해나 다른 인물들이 어떤 방중의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최룡의 역할이 이제 주목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 이제 두 차례나 중국을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이제 시진핑을 만났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대외 관계에서 국제 통일할 수 있는 강석주가 사망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누구죠? 전 외무상이 지금 그 역할을 대신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최룡해가 아마 대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좀 상당히 또 역할을 네.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최룡해가 이제 상무위원으로 또 진입된 것도 그렇고 또다시 그 최룡해에게 좀 김정은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향후 북중 관계에 있어 가지고 북한의 어떤 그 통로는 아마 최룡해가 역시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은 김정은이 당장 중국을 가고 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최룡해를 통해서 북중 간의 어떤 관계를 좀 다시 좀 재개하는 모색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절친한 국가로 알려진 우간다가 북한과 안보 군사협력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가 됐죠? 네, 뭐 간단한 이제 진실 게임 공방이 좀 네. 벌어지나 했는데요.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 청와대 발표는 북한이 전통적 우방 국가인 그 우간다가 이제는 그 이번 우리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안보 군사 협력을 이제 중단을 선언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가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간다 정부의 그 부대변인인 샤반 반타리자 AFP 통신과 당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 남한 정부의 선전전일 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간다 대통령이 그 전통의 북한과
이런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이런 협력을 중단을 선언한다는 것은 그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본인의 사실 전달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의견을 또는 입장을 밝힌 걸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대변인 발언 때문에 일단은 상당한 또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바로 이제 외교부 장관이 현지 방송과 이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엔 제재에 따라서 북한과의 협력을 중단한다, 디스인게이지라고 했는데요. 이런 공식적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현지 신문도 역시 이런 비슷한 톤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네. 우간다 정부의 입장은 정리가 됐고요. 일부 이제 부대변인 같은 사람이 너무 이제 북한과 우간다가 그동안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밀접한 관계였는데 남한 정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그러한 관계를 중단한다는 것은 좀 그만큼 믿기 어렵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전달한 걸로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얼마나 밀접한 관계였냐면 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김일성 생전에 3번이나 또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우간다가 이렇게 30여 년 동안 북한과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선언을 했고 또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네,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는 이제 우간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좀 많은 국가들이 과거 냉전 시기 때 비동맹 진영에 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과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그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외교 경쟁에서 아프리카 지역은 북한이 우리보다 좀 앞섰거든요. 네. 뭐 그런 어떤 흐름이 이제 계속 있는 것이고 또 우간다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상이 3번씩이나 북한을 네. 방문하고 뭐 그랬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무세베니 대통령이 조금은 좀 약간 개혁적으로 좀 약간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그 노선에서 벗어나가지고 경제 개혁 또 이제 서방과의 관계 여기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특히 이제 우간다 같은 경우는 북한 군이 일부 가 있습니다. 거기 군 뭐 교관이나 훈련관으로 이렇게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인데 아마 최근엔 조금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더구나 이제 2014년도에 북한이 이제 김일성 상을 무세베니 대통령한테 수상을 했는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부터 조금 우간다와 북한과의 관계가 좀 약간 좀 냉랭해졌거든요. 근데 무세베니가 그걸 거부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북한이 2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또 계속 또 북한 김정은이 좀 잔인한 통치를 하고 그런 국제 이미지에 있어가지고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무세베니가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간다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그 경제 협력 또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을 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우리가 국제 이제 공유국으로서 이제 ODA 국가로서 아프리카 지역 국가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샘발 운동과 같은 그런 그 협력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우간다로 이제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거기다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또 처음으로 우간다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우간다의 어떤 대외 관계,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보다는 이제 우리 남한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간다로서는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약간은 부담을 덜 갖고 북한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과거와는 다른 어떤 그 노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었던 것이죠. 네. 자, 우간다의 이런 행보가 그렇다면 뭐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방금도 그 남 교수님이 과거 한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 외교를 굉장히 치중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이란 무대에서 각국의 투표권, 지지 세력을 얻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당시에 우리가 개발이 안 됐던 그런 아프리카 외교를 함으로써 남북한이 서로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우방 국가를 많이 확보를 한 상태였는데요. 지금 남 교수님 지적대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남북한과 대사관급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개 나라가 하고 있는데요. 북한 같은 경우는 현재 7개 나라밖에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는 역전이 됐고 이제는 배 이상의 우리의 지지 세력 또는 우방 국가를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의 그 북한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우간다를 우리가 이처럼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또는 이제 한 우간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히 북한과
우간다 간의 국방 협력 분야에 대해서 중단선언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간다 한 국가에 이제는 국한되지가 않고요. 북한이 그동안에 어떤 그 군사력 또는 이제 경찰력 이런 또 시범단을 파견을 통해서 우간다 또는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과 굉장히 많은 그 외교 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 그 방문을 계기로 많은 그 북한의 우방 국가들이 좀 등을 돌리거나 거리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북한의 외교 기상도가 가히 막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북한은 최근 우리 정부에게도 끈질긴 대화 공세를 펼쳤었는데 며칠 사이에 돌변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통첩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27일 우리 측 서남 해상에 불법 침입하여 정상적인 임무 수행 중에 있던 아군 해군 연락선을 정조준하여 40mm 기관포 사격을 해대는 극히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는 소식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무섭게 격려시키고 있다. 북남 관계의 대화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해 버리려는 것이 도발자들의 악랄한 흉심이다. 이 시각부터 초미한 소해 열점 수역에서 아군 해상 군사 분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하는 모든 괴뢰 함정들에 대하여 경고 없이 직접 조준 타격을 가할 것이다. 네, 북한 단속정에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NLL 침범 사건. 우리 측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화하자고 몇 번이고 요구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조준 타격을 하겠다면서 으름장까지 놨는데 북한의 이런 태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뭐 예상되어진 것이고 네. 북한의 과거 행태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동일한 패턴인데 북한이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계속 우리 그 대화 공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북 군사담도 네.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뭐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을 얘기하고 그렇게 한 거는 이제 지금 대북 제재 국면에서 결국 우리 남한을 좀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직접적인 담판을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 대북 제재 분위기를 조금 이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타난 북한의 그 대화 공세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실 분명하게 선을 그었죠. 이 비핵화에 관련된 어떤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의미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 바람에 북한이 이제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금의 남북 관계 경색의 원인을 가지고 우리 측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무슨 각종 회담을 제의했는데 남한이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추후에 북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대남 도발을 할 경우 명분을 어떻게 보면 좀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북 제재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북한이 이 대북 제재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 이 국제사회의 대북 국면을 가지고 남북 관계 긴장 국면으로 또 조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북한이 저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위협, 협박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 하여금 대화로 나오라. 라고 하는 압박일 수도 있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뭐 행동, 전략 이런 전술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뭐 계속 보여줬던 그런 것이 또 다시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통첩장을 또 보내기 전에는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경비정은 단순 연락선이라면서 오리발도 내밀었습니다.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 보도 들어보시죠. 괴뢰들이 마구 선불지레된 아군 해군 연락선은 우편물 송달과 연락 임무를 수행하는 무장이 없는 배이다. 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 행위는 정세를 극한으로 몰고 가 우리가 도발에 말려들게 한 다음 또다시 반동 언론들을 내세워 우리의 도발로 여론을 오도시켜보려는 괴뢰들의 악랄한 흉심의 발로이며 상토적인 수법이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북한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것 우리 보고 상투적 수법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상투적 수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은 그 금요일 날 오전에 이제 북한 어선이 약 400m 정도를 서해 북방 한계선을 이제 침범을 하고 이 어선을 따라서 북한의 연락선이 또 따라서 역시 또 침범을 하는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의 수칙에 따라서 경고 통신 방송을 하고요. 이어서 규정에 따라서 경고 사격을 했던 것이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적으로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결국은
북한의 어떤 대응 사격을 유도를 해서 네. 이런 무력 도발을 만들려고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북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투적인 어떤 억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충분히 현재 설명을 하고 있고요. 북한이 이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해 5도상에서 본격적인 이제 꽃게잡이철을 맞이해서 북한 어선 그리고 중국 어선이 자꾸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우 긴장되고 있고 우리 해군으로서도 그에 대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매우 엄격하게 현재 현장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이 저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무력 도발할 수 있도록 어떤 명분 쌓기 이런 차원에서 저런 선전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할 수는 또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계속해서 이런 상투적 수법으로 위협과 평화 봉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전망해 주시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우간다로 사실 북한에서 충격이 그러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란, 쿠바가 그동안 이제 북한과 정신적인 어떤 동맹 국가였는데 이런 국가들이 지금 다 미국과 하야하고 국제사회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지난 그 당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렇게 과거 미래로 가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제사회로 나아지고 계속 이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의 노선을 계속 간다, 고집한다 그러면은 사실 김정은 정권이 어떤 그 미래가 밝지가 않다. 오히려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고 김정은 정권이 계속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이 높아집니다. 그 북한은 지금이라도 빨리 그 국제사회로 나오고 비핵화와로 관련해서도 진전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남북 대화나 국제사회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북한 체제, 김정은 정권을 안정화시키는 수단이다, 방법이다. 이 부분을 지금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과거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려대 아세안문제연구소의 남광구 교수, 연합뉴스 문관현 남북관계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